식생활에 성인병을 만든다 해서 이 장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큰 타이틀 몇 개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건 좀 스킵했어요.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천천히 순번대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는 영양균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칼로리원이 되고 있는 영양소는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고 이를 대사하는 필요한 미량 영양소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는 식품 산업화되고 있고 지식은 독점화되고 있다. 우리가 그저 TV나 신문 잡지 광고에서 그대로 광고하는 걸 믿고 슈퍼마켓에서 사 먹고 있으니까 공급자들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는 지금 우리 현 주소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범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반드시 이것만 한다. 이런 얘기를 화두로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설탕이라는 것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설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저하게 많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에는 정말로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 타의적으로 먹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식품 산업의 횡포이고 인간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좋은 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양 부족으로 영양 결핍을 개선하면 됐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영양이 너무 과잉된 상태죠. 한쪽에 영양이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으로 칼로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하고 미량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 또 이를테면 단백질을 보면은 단백질은 항체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또 암세포로 단백질이 암세포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민이라는 것을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장 내에서 아질산염, 요 발색제라는 것은 붉은 고기 색깔을 유지하기 위한 이 발색제랑 같이 먹게 되면 그 안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원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부족 시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서 당뇨병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과하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인병이 연소화가 돼가고 있는데 성인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서 미국에서는 벌써 아이들이 6살 때 벌써 동맥경화증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연소화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성인병이란 말은 지금은 적절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차라리 얘기를 하려면 만성병 또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부족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타민 원과 미네랄 원인 야채와 해조류를 많이 먹어야 되고 최대한 가공도가 낮은 것을 먹고 빵도 가급적이면 안 먹으면 좋겠지만 먹으려면 통밀로 만든 것을 먹고 설탕의 섭취량을 많이 감소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설탕은 탄수화물인데 이것은 진짜 거의 영양이 소실된 영양학적으로 빈약한 보잘것없는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되게 심각한 모든 식품들이 원초적으로 자연에서 채취될 당시에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그 대기오염 속에서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의 파층에 들어있는 유용한 미네랄은 용해되어서 강물로 쉽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밭이나 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충분한 미네랄 성분을 토양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고 나면 그게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감자, 이 포테이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감자는 전분질 식품인데 감자를 만약에 기름에 튀기게 되면 이게 지방질 식품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식품으로 변하고 있고
구운 감자는 1%의 지방밖에 없지만 감자칩에는 40%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가공 과정에서는 비타민C가 완전히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영양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정제된 식용유인데요. 이 정제된 식용유는 비타민 E나 레시틴, 셀레늄과 같은 좋은 영양 성분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서 맹독성이 과산화 지질로 되는 것을 억제하고 항산화제를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으로 튀겼거나 튀긴 후에 시간이 경과된 튀김류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흡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식물유가 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정제 강으로 비타민 E가 없어진 식물유가 나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너무 지나친 섭취를 하면 안 좋은데 지방의 지나친 섭취는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간에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서 담즙 분비를 하는데 담즙 속에는 데옥시콜산이라는 담즙산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것이 장유세균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메틸콜란트렌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방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뇌하수체에서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황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황체 호르몬뿐만 아니라 유집 분비에도 촉진을 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방암을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과다 섭취도 결장암이나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양사태 악화는 식품 가공의 산업화로 인해서 영양소의 손실, 파괴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그릇된 영양 지식에 따른 식생활에 잘못된 기인으로 요소되고 식품 산업의 거대한 광고에 대한 비판력을 키우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횡포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함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생명의 사슬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 8가지 필수 아미노산, 16가지 미네랄, 20가지 비타민 등 모두 44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만약 불균형한 식사로 말미암아서 이들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필요한 수준의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이 사실이 망가지고 나아가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마침내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하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부족은 어, 조사 대상자의 생활 수준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즉 돈이 있고 없고에는 관계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지금 1900년, 70년대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여하튼 오늘날 미국은 과부족이고 즉 영양의 불균형이 심각한 가공식품 사회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혈당증과 가정 내 폭력과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혈당증이 굉장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혈당증의 원인은 정백 가공식품 때문에 그런 거죠. 백미, 뭐 흰 밀가루, 백설탕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고 저혈당증은 당뇨병의 전구 증상이죠.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기묘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범죄자나 폭력남, 폐륜화 등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가공식품, 설탕 섭취가 굉장히 현저히 많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암 예방에 효과적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감기 초기에 매 30분마다 1g씩 10회 섭취하면은 하루 만에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1g이라는 것은 우리 아세로라씨로 얘기하면 2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정씩 10회 섭취하면 하루 만에 30분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 만에 이겨낼 수 있고 여기 또 뭐 메가혈법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과산화지질, 생성 억제, 독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 과산화지질이 대체 뭐냐?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포화 지방산을 활성산소가 산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굉장히 유해 물질이고요. 거기다가 인체의 세포막을 단순히 파괴하는 아주 강한 독성을 지닌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억제되고 아니면은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역시 심장병을 예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셀레늄 역시 암과 심장병을 예방을 하고, 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중금속을 무독한 형태로 변화시켜서 체외 배설시킨대요. 그냥 배설시키는 게 아니라 무독한 형태로. 그리고 식품 첨가물은 정말 필요악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식품 첨가물에는 이 나트륨 때문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조미료 성분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글루탄산 나트륨 이게 다시마 맛을 내는 거고 구안일산 나트륨 이건 버섯 맛을 내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노신산 나트륨 이것은 참치나 닭고기 맛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나트륨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또 식품 첨가물에 어, 나쁜 점이 하나가 또 아질산이 이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붉은 고기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첨가하는데 그 아질산염이 어떤 거랑 아까도 단백질 요거랑 들어가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최악인 건 행동 동력. 행동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라타병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수분 중독으로 신경의 이상이 일어나는 행동이 이상해지는 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식품 첨가물의 한 요인이고 간질 환자의 자동 발작 증세 이런 것도 행동 동력 중에 하나인 거고 몸속에 들어간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약품, 음식물 등을 인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은 새로운 형태의 수읍이나 수은이나 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의 희생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등교 거부를 하는 학생들, 과운동증, 우리 ADHD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습 불능의 반항아들. 이런 애들이 비단 자기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첨가물들의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첨가물 등 화학물질 문제는 소위 알레르기와는 별개로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케미컬에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소량이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신형 알레르기라는 거죠. 가공식품에 첨가물을 넣는 일을 당장 중단하고 손수 만든 자연식품으로 바꾸면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아이로 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대충 요약을 하면은 가공식품 사회, 즉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가공식품, 설탕, 정제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는 지금 현재 무너지는 건강, 칼로리원이 높아지고 미량 영양소는 떨어지고 이런 무너지는 건강이 염려가 되고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고 성인병이 연소화되고 있고 그래서 기분, 신체에 관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의 거대한 광고에 대해서 자신과 가정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비판력,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